안녕하십니까. 모처럼 토요일입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마지막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준석 대표,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아직 100일은 다 못됐습니다만은 지지율을 비롯해서 상당히 총체적인 어떤 위기 국면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스님의 보건대는 위기 국면까지는 아니고 우선 정치에 입문한 지가 일천에서 사실은 다소의 미숙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과연 5년의 어떤 국정 수행을 정말 잘 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만 기존에 산재에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스님이 보건대는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 또 하나는 원내대표 권성동의 리스크,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어떤 그러한 참모들의 어떤 문제점, 미숙함, 또 대처 능력 부재,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님은 무슨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 구독자들로부터는 스님이 연불이나 하고 목탁이나 치시제 어디로 자꾸 이거 정치에 대해서 평론을 하냐. 스님 평론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잘 돼야 되고 어차피 선택한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기 위해서 스님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땡초 스님 잘한다, 잘하고 있다, 스님은 그런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 잘 돼야 된다. 이 정부는 성공을 해야 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된다. 여기에 스님의 모든 것이 실려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운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또 상반기 거치고 하반기 지금 오늘이 지금 7월 음력으로 7월 9일인데 운 자체로는 하자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운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리스크가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 물이 너무 강해서 겨울철에 물이 너무 강해서 진상관 용인격 이 강한 물을 흙으로 막아야 되는데 물이 너무 강해서 수다 터류가 됐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상관 요민격이 안 되니까 금수상관의 희병관으로 시상평관격을 용신으로 잡아서 겨울철에 쇠의 자체는 기본 성질이 찹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더 차겠죠. 엄청나게 찹니다. 그런 쇠는 결국은 차면은 가치가 없다. 그래,
그 추울 때의 새 자체의 성질도 차지만은 겨울철에 그 쇠는 얼마나 차겠습니까? 달궈야 한다. 불로 달궈야 한다. 그 불이 용신이라 불의 운이 들어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022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반기 지금 오늘이 음력으로 7월 9일입니다. 양력으로 8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은 지금 무토 40일, 병화 40일, 목화토가 다 좋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가만히 뜯어보면, 자, 물이 병인데 병을 돕고 있는 게 뭐죠? 금입니다. 금은 뭐예요? 내 몸과 같은, 첫째는 형제가, 둘째는 주위에 내 식구들, 또는 뭐 동업자, 동반자.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정요원들은 다 주의를 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단속을 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금의 운이 들어오면 안 좋아요. 그냥 계속 뭐예요? 당에서는 당 대표라고 하는 이준석, 원내대표라고 하는 권성동, 또 그 다음에 참모라고 하는 대통령실,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 자체는 절대 갈물이 없는, 하자가 없는 운인데, 이러한 리스크, 3대 리스크, 스님이 볼 때 3대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사주란 보게요. 기토의 기토 생각해봐요. 이 사주는 스님 몇 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왕용 인격이다. 협신극이 아니니까 여기가 만약에 목이 여기가 떨어졌으면은 바로 옆에서 목국토를 하니까 식상제살이 우선이지만 급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몸은 톤데 토가 약해서 뭐 때문에 약해? 나무가 강해서 약해졌다. 그러면 이 나무를 해결하려면 첫째, 첩신국 같으면 금으로 먼저 식상제살로 해서 해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사중경금, 축중신금, 사축금이 있지만은 첩신국이 아니니까 우선은 급하지 않으니까 사중병화로 인수로 용신을 한다. 그 인수가 뭐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언론, 선생, 교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운을 가진 분하고, 이런 사주, 현재 내가 38세입니다. 38세 3월 31일 을목이에요. 나무와 병인데 목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나무와 병인데 나무가 또 들어와 또 목도 올까? 이게 뭐예요? 관제예요, 관제. 관제. 병원을 갈래, 진역을 갈래, 둘 중에 하나. 법적 분쟁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승소를 할 것이냐? 무탈할 것이냐? 120% 패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판 아닌 비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은 스님이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알게 모르게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조언을 한 거예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준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어차피 네가 좋아했던 싫어했던 간에 너는 예를 들어서 집권당, 응? 여당에 지금 여당이 왜 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사람이라 그래서 여당이 된 거예요.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여당의 당대표는 당연히 여당인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갖다 협조를 해야 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도 알아. 그런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 정도 먹물이 안 들어서 모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 아집이에요. 자기 욕심이고
권력욕이죠. 권력욕과 명예욕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지금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있다. 자, 이렇게 죽지 않으면 살기에 지금 목이 늘어도 관제구설 망신수 문서건강이 불기라고 문서건강이 불기라고 이동 변동이 따르면서 천길 낭떠러지로 가는 이런 지금 봉착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내부 총질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바로 칼을 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준석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그냥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준석이한테 가장 문제는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 됨됨이, 마음 씀씀이,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권력욕이나 명예욕에 도취되어 있다.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결과가 틀림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직이라도 스님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영상을 올리면서 그러지 말아라.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그러지 마라. 이제 드디어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준석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스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날뛰는 것.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때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둔 것이. 무대응이 답이다. 이준석이한테는 무대응이 답이다. 대응을 하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어요. 다른 할 일도 지금 많습니다. 지지율도 내려가고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입니다. 응? 그런 상황에 이준석 이 하나의 문제 모든 지금 이슈를 갖다가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문제는 무대응이 답이다. 대신 무대응을 하고 있을 때 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든다거나 대통령 자신을 흔든다거나 대통령 직계를 흔든다거나 이런 거 법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 문제는 무대응이 답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까지 하면 또 뭐 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천지분간을 모르고 날뛸 때 이제 이런 운영은 어떤 상황이 벌써 정서가 불안정해진다니까요. 정서가 그냥 불안정해. 이건지 저건지를 분간을 잘 못해. 왜? 내성이 약해지니까. 내성이 약해지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서 불안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삐져나가는 거예요. 탈선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같이 맞대응을 하면 맞대응 한쪽만 손해요. 이준석이가 뭐라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지금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또 자기하고 좀 반대되는 그쪽을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대응을 하다 보면 대응 한쪽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문제는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자. 대신 법적으로 걸리면 가차없이 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준석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쓰겠고, 자,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이번에 또 펠로시 왔을 때 뭐요? 또 카메라 갖고 사진 찍다가 또 언론에 노출이 됐죠. 또 자기가 뭐는 또 행정관이 무슨 청와대에 또 근무를 하니
할 얘기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영상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 올라갔습니다. 이 양반 운이 없어서 지금 항명죄가 성립되는 운에 원내대표를 꿰차고 뭐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친한 건 친하고 친구는 친구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고 현 정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건 정말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물론 뭐 9일날인가요? 비대위 성립 조성이 되면 미련 없이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왜? 이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운을 가졌기 때문에. 항명죄의 성립은 지금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리스크가 얼마나 지금 커요. 이준석이 못지않게 큽니다. 응? 검사박부터 시작해갖고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또 이번에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 메시지, 응? 또 뭐 지금 뭐요 뭐 쪽방촌 가갖고 또 하다가 또 한 자리 들었잖아요. 그 권성동 의원이 뭐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면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야물고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가고 옛날에 뭐 검사까지 하고 의원도 또 뭐 사선 의원인가요? 하여튼 그 여당의 중진 의원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 뭐 그 사람이 뭘 못 배워서 뭐 인생을 뭐 잘 못 살아서 그럽니까? 운이 없어요, 운이.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당 원내대표로 데리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가는 길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일. 계속 똥탕만 튀기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가 답이다. 자, 1번, 2번. 네, 해결됐습니다. 이준석이는 무대응으로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 8월 9일 날인가요? 비대위가 조성이 되면 여기는 내려와야 되고, 사퇴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나왔습니까? 청와대라고 그랬다. 대통령실. 이거 쇄신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봐보세요. 교육부 장관, 박순애 씨. 교육부 장관이 뭡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공감대도, 어떤 토론도, 어떤 뭔가 정말로 지금 시작하는 정부라 뭐 한나라도 꼬투리가 재패서는 안 되는데 덜컥 미취학 아동 5세 미만 이런 발표를 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따갑습니까?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여론 수렴을 갖다가 충분히 하고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뿐이에요. 또 자사고 특목고 이건 뭐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요? 또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뭐요? 도어 스태핑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장관들 봤냐? 이렇게 잘난 장관들. 지금은요.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저쪽에서는 지금 야당에서는 어쩝니까? 총하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참모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붓대롱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싸움에서? 붓대롱을 갖고 있어. 자기 자신 이런 스펙은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뛰어나고 참 인재라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지금 총이고 칼을 갖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데 붓대롱 갖고 나는 선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이깁니까?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총이면 총, 칼이면 칼, 속도 있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 이 스피커가 없어요, 스피커가. 자기들 혼자 똑똑하고 야물면 뭐합니까? 스피커가 없어요. 응? 전부 다 붓대롱만 해도 붓대롱이 아무리 강하고 잘하고 탄탄하다고 손치더라도 응? 똑똑하고 영리하다 손치더라도 상대방은 지금 뭐요? 총이나 칼을 갖고 전쟁을 걸어온다니까. 여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 나갖고 실패하면 뭡니까? 붓대롱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게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도 용산에서 샘물이 나와. 아주 맑은 샘물이 나온다. 샘물이 힘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쪽에서는 그거 전부 구정물이야. 흙탕물이고 그거 뭐 이제 프레임 거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다 모든 언론에다 용산에 대통령이 계시는 곳에 뭐 물이 전부 다 갑자기 흙탕물이 됐단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걸어. 그럼 아니야.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흙탕물이 인단다라고 대통령은 지금 맑은 물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흙탕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 매스컴에서 다 떠들고 나서, 뭐 국민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뭔 소리요? 처음에는 뭔 소리요? 그러죠. 근데 하루가 이틀가 계속 언론에서 흙탕물 나온다고, 저 말이 진짜인가? 진짜 그럼 대통령 흙탕물을 지금 잡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거기 갖고 완전히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은 건강에도 안 좋고 어쩌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까지 대처를 못해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대처를 못해요. 그게 똑똑한 참모들이요? 응? 그게 똑똑합니까? 그게 영리합니까? 그 잘난 장관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벌써 흙탕물이라고 딱 나오면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봐봐봐. 지금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냐. 그 스피커가 필요해. 그 스피커가 없어.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응? 도대체 무엇을 이거 완전히 밥만 죽인 사람들인지 국민 세금만 축낸 사람들인지 뭐든 사람인지 그 자리에 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표들을 내세요. 능력이 없으면 아이고 대통령님 우리 이제 못 하겠습니다. 정말로 실력이 딸려갖고 우리는 부수를 가진 사람이지 총칼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총칼을 가진 사람을 대체를 해가지고 같이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울려지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맨날 당하고 있어. 맨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애기 잘 키워갖고 애지중지 키워갖고 학교 보니까 맨날 다른 놈들한테 쳐맞고만 온다고 말이에요. 부모 속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스님이 생각할 때는 좀 과감하게 야당의 어떤 프레임에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무가 필요하다. 무장도 필요하다. 그런 아주 강한 스피커가 필요하다. 예? 이 선비들만 국정을 하는 거예요. 국정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무가 겹쳐져야 돼요. 전쟁이 나면 무가 또 내장에서는 문이 이렇게 작동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하게 그냥 지지를 내려가니까 그냥 이때는 이때다. 조국이 추미애 또 나서가 거기까지 나와갖고 지금 이제 설레발레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야당에서도 너무 과하다 보면 나중에 주워 담을 때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어지간히들 하세요. 어지간히들. 국민들은 속이 상합니다. 국민들은 안중에가 없어요. 당신들이 뭔데? 여당 야당이 뭔데 국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당신들이 도대체 뭐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당신들한테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있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당도 너무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쓸데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심지어 무슨 야당 대표 입에서 뭐 탄핵 소리 이런 걸 입에 담는 이게 금도를 넘어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정부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비리가 있고 특별히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정부 여기에 너무 흔들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야당 여러분들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한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은 중도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넘어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준석이도 거기까지만 필요하지. 이준석이 뭐요? 가처분 신청한다. 허락하세요. 근데 그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발 그냥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지 마세요. 10% 지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 하고 따라가면서 가처분 신청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처만 하면 돼요. 이제는 이준석이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서 그리고 9일 되면 권성동이 리스크에서도 벗어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 정비도 좀 하고 쇄신도 하고 해야 지지율은 무슨 억지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 억지로 되든가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될라야 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금메달리스트는 자기가 잘해서 금메달리스트도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실수를 해서도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야당의 28일 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6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2일 남았는데 그 안에 대한민국 정세는 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스님이 예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이제 지금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앞으로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요동을 치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또 여당,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 다 또 대통령실 전부 쇄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일부 말썽 많은 곳 다 새로 쇄신하고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당과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지지율을 올리려고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이제 100일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허니문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루하루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이때에 22일이라는 시간도 너무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일신해서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